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요, 생식 건강과 가입력에 대한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세계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연구 자료나 임상 노트들을 보니까, 와, 남성과 여성의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정말 다양해요. 세포 수준부터 환경, 생활 습관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흥미로운 정보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 담긴 중요한 발견들을 통해서 이 생식 건강 관리가 왜 요즘 더 중요해지고 또 복잡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깊이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네. 과학 연구 결과부터 실제 병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까지 다각도로 한번 보죠. 와, 근데 첫 번째 내용부터 정말 놀라운데요? 보통은 여성의 나이나 건강 상태에 좀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죠. 그런데 남성이 최상의 다입력을 갖추려면 그 정자 생성 주기 때문에 거의 10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죠. 와, 이건 진짜 좀 관점을 확 바꾸게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남성 요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성의 정자 수가 좀 감소하는 추세라는 보고도 있고요. 아, 정말요? 감소 추세요?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도 40세가 넘어가면 가입력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져요. 아, 40세요? 생각보다 좀 이른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고요. 여기에 또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좀 고온에 노출된다거나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요. 환경 요인? 특히 좀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 그 담배 연기나 자동차 매연 같은 데 있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라고 하죠. 네네. 이게 우리 몸 안의 특정 신호 경로, 그러니까 AHR 경로라는 걸 좀 교란시켜서요. 정자가 될 아주 초기 단계의 세포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환경 물질이 직접적으로 세포 형성을 방해한다고요? 네, 그렇죠.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공격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생활 습관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비만, 흡연, 과음, 스트레스, 이건 당연히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반대로 아연이나 셀레늄, 엽산,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영양소나 아르기닌 같은 아미노산 섭취는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영양소 섭취도 중요해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운동인데 적당한 운동은 좋은데 너무 과격하게 하거나 혹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면 오히려 해롭다는 거. 역시 뭐든 적당한 게 좋네요. 네, 과요불급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과학적인 노력들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네, 어떤 노력들이죠? 예를 들면 RNA 시퀀싱 같은 최신 기술을 써요. 이게 뭐냐면 정자를 만드는 핵심 세포인 정자 줄기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쓰고 있는지 그 설계도를 읽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설계도를 읽는다. 네.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걸 바탕으로 미래의 남성불임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얻고 있는 거죠. 와, 정말 첨단 기술이네요. 그럼 이런 세포 수준 이야기에서 이제 여성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남성 쪽도 복잡했지만 여성의 생식 건강 여정은 정말 평생에 걸친 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난소 기능이 보통 한 25세쯤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35세부터는 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자연적인 과정이 있긴 해요. 네, 그건 많이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환경 노출 같은 거에 따라서 난소의 건강 상태는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요즘엔 검사 많이 하잖아요. AMH, 항뮬러간 호르몬 검사요. 이게 비교적 간단한 혈액 검사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AMH 검사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생리 주기랑 상관없이 아무 때나 검사해서 자기의 난소 나이랄까, 난소 예비력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임신을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내 몸 상태를 좀 알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실질적인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뭐랄까, 미래 설계를 위한 데이터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입력 문제뿐만 아니라 폐경 이후의 건강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폐경 후 생식 비뇨기 증후군 GSM이라고 하는데요. GSM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생기는 건데 질 건조감이라든지
배뇨할 때 좀 불편하다든지 하는 증상들이에요. 아, 그런 불편함들이군요. 네, 이럴 때는 국소적으로 에스트로겐을 쓰는 치료나 레이저 치료 같은 의학적인 도움도 있지만 평소에 외음부를 좀 올바르게 관리하고 골반적인 강화 운동,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네네, 케겔 운동. 그걸 꾸준히 하는 자가 관리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가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좀 눈에 띄던데요. 아, 네. 어떤 내용이었죠? 생식 건강에 대한 지식이 좀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나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건강을 위한 행동을 더 잘 실천한다는 결과였어요. 아, 지식과 가치관이 행동으로 이어진다. 네. 그리고 또 과거에 뭐 생식기 관련 질환을 알았던 경험 같은 개인적인 경험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결국엔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게 자신의 가치관과 연결될 때 진짜 행동 변화로 이어진다는 뭐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생식 건강이라는 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생물학적인 시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선택, 즉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네, 어느 하나만 딱 떼어서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경 독성 물질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PAH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남녀 모두의 가입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 우리가 뭘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실제 건강관리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고요. 정말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같은 것들은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을 실험실 환경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결국 임신을 딱 시도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자기 인생 전반에 걸쳐서 생식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말 수많은 환경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 요인들이 남녀 모두의 가입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생겨야 병원에 가거나 혹은 좀 여성에게만 더 많은 부담이나 책임을 지우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존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접근법, 또 개인적인 차원의 접근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